아, 그런 거면 다행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우절 장난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여기 멀리 갔어. 여기 앉으면 되잖아. 뭐? 아니야. 알면 됐어. 시험 볼 때만 승우에 한 칸 뒤로 가면 돼. 자, 합시다. 여러분, 가볍게 풀 거야. 알겠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더디거나 하신 분들은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갑시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뭐 치환도 치환인데 일단 치환하면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 될 거잖아, 얘들아. 근데 원래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들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유리수로 만들어 놓고 풀곤 했었거든. 어릴 때부터. 루트 3을 곱해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3루트 3이고, 이렇게 하면 루트 3인데, 우리가 1차항의 개수를 마이너스 2루트 3을 만들어야 되지? 마이너스를 이 밑에 달아줘야겠다. 되죠? 그러면은 3탄젠트 플러스 루트 3 하나, 탄젠트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자, 사이지. 탄젠트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큰 근 루트 3. 작은 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그리고 지금 이 부등식의 분석이 저처럼 안 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셔야 되고, 안 되면 강의를 봐도 안 되면 나한테 요청을 하셔야 돼.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는 동경을 하나 그려요. X축에 붙어 있고 내려가는. 맞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가 루트 3인 동경을 그려요. 사실은 두 개인데 쭉 연결해서 그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탄젠트가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나중에는 연속적으로 쭉 읽으시면 되는데 처음 연습할 때는 제가 4분면 별로 연습하라 그랬어요. 1사분면에서 기울기가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곳 어디야? 여기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 기울기가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곳 어디예요? 이 부분 맞지? 이 부분을 동경들이 지나갈 때 맞죠? 자, 그 다음에 2, 4분면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보다 더 큰 곳 어디예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 그럼 기울기가 더 낮아지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죠. 맞아? 사실 여길 따질 때 있잖아. 위에 있는 노란색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긴 해. 탄젠트 그래프 자체가 원래 이런 곡선인데 뭔가 몇 이상 몇 이하를 찾으면 각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아시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완벽하고. 자, 어쨌든 읽어봅시다. 근데 문제는 각도를 잘 읽어야 돼. 각도를. 자, 지금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돌리는 거야, 각도 x를?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 돌리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처음에 마이너스 90도부터 각도를 돌리기 시작하다가 마이너스 30도부터 시작해서 60도까지.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 정확히 90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입니다. 다음 980번.
답지가 없네. 로그 부등식이 나왔어요. 하나는 밑이 2고 두 개는 밑이 4죠. 밑을 보통 2로 맞추세요, 4로 맞추세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4로 맞추는 걸로 보여드릴 거고 4로 맞추는 걸로 보여드릴 거고 밑을 2로 맞추고 4로 맞추고 하다 보면은 진수 쪽에 루트가 쓰이거나 아니면 제곱이 되면서 진수 방정식이 이상해지니까 처음에 해놓고 하라 그랬지. 자, 지금 여기서 진수가 코사인 x 맞아요? 코사인 x가 양수여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3분의 2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우변은 사인 x가 진수죠. 이런 진수 방정식들을 먼저 푸셔야 된다고. 자,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양수인 곳 어디야? 1,4,6년. 자, 그래서 이렇게 x값 범위를 먼저 잡아놓고 시작하시는 거야. 되겠어요? 되겠죠? 자, 이제 풀어봅시다. 제가 밑을 몇 추로 맞춘다 그랬죠? 4로 맞춘다 그랬어. 자, 그 이유는 잠깐 봐봐. 이 2를 내가 4의 2분의 1승으로 써주면 이 2분의 1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위로 올리는 거 너무 좋고요. 뒤집어서 앞으로 나온 다음에 어쨌든 위로 올리셔도 돼. 그럼 코사인은 뭐가 될까?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밑을 2로 맞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이 4가 뭐가 돼? 2제곱. 이 4가 뭐가 돼요? 2제곱. 그럼 이 제곱들은 밖으로 나오면 몇 승이니? 올라가면서 루트가 되지. 1에서 보통 4로 맞추거든요. 나는. 근데 알아서 하시는 거야. 자, 이제 풀 거야. 좌변이랑 우변이랑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밑이 1보다 큰 로그들이니까 지우면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지. 자, 양변에 3 곱하면서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으로 쓸게요. 자,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죠. 넘겨요. 자, 플러스 2죠. 넘겨요. 그럼 이쪽에 0보다 크다 만들어질 거니까 제가 이쪽에 쓸게. 됐어요? 인수분해 바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2 sin x 마이너스 1하고 sin x 플러스 2고가 애가 만들어지죠. 그럼 sin x는 아이고 몇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이제 사인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질 수 없지. 이 부등식은 해가 없죠. 자, 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거 대답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2분의 1인 동경 그려놓고 이 부분 내가 왜 더 안 읽니? 문제에서 처음에 각도를 잡아놓고 있잖아, 범위를. 그러면 몇 도부터 몇 도? 30도부터 아이고 90도까지. 자, 그럼 이제 보기 중에서 3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은 1번 하나밖에 없습니까? 맞죠? 1번 하나밖에 없지. 지금 보니까 여기 범위가 잡혀 있네. 되겠어요? 빨랐어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986, 88, 89로 오세요.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 특히 여기가 아닌데? 어, 986번 봅시다. (979) 5번
4번. 980번. 980번 답 4인데, 얘들아? 아,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구나. 둘이 더 하시면 돼.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 맞죠? 자, 986번 봅시다. 뭔가 맛있는 냄새가 잘 나지? 약간 탄내인가, 이거? 뭐가 타고 있나? 누가 장난쳤나? 하여튼 니들도 오늘 혼날 일이 있어요. 몰라요. 986번 보세요. 자, 함수 fx가 x축에 접하도록 하는 거야. 얘들아, x가 주인공이야. x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 코사인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 이런 건 뭘로 바라보시는 거냐면 니들 어릴 때 풀었던 그냥 이런 상수처럼 바라보시는 거야. 알겠죠? 저기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다고 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x축에 접한다라는 건 내가 x축을 그리고 fx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근이 몇 개일까? 한 개. 한 개.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요렇게도 풀 수 있어. 얘 최소값을 찾는 거야. 누구의? 2차 함수에. 축 찾아보시겠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 이 코사인 세타, 얘가 이제 개수로 보여야 돼, 개수로. 그럼 축 찾는 방법이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p. 2a분의 마이너스 p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코사인 세타를 y에다가, x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최소값을 찾아버리는 거지. 코사인을 넣으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얘를 0보다 키우는 겁니다.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판별식도 한번 써볼게. 자, B'의 제곱으로 할게요. 자, B'의 제곱. 이 떼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AC, 그죠? 마이너스 AC. 그럼 1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네.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지. 자, 두 방정식이 어때요?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같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원래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배웠기 때문이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잘 기억 안 나시죠? 안 외웠어. 내가 외우게 시키지도 않았어. 왜? 그냥 어차피 최소값 같은 건 축값 넣어서 하니까. 그럼 지금 최소값은 판별식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분자 쪽이. 그러니까 이쪽을 0으로 만들다 보면 당연히 이 방정식이랑 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달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달리겠네. 괜찮아요? 난 마이너스 1 남겠지. 그럼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코사인은 뭐가 돼야 될까? 2분의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돼야 되겠지. 자, 각도는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야. 자, 갑시다.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각도. 이쪽에서 45도랑 315도. 잘하셨어요.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각도. 왼쪽에서 이렇게 절반으로 가르는 각도 두 개. 135도랑 225도.
근데 이제 코사인이 같아지는 각도들은 x축 대칭의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두 각도를 더했을 때 2파이가 나옵니다. 답은 4파이야. 5번이고요. 자, 988번. 얘들아, 오늘 새로 질문 보내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저번 시간 질문으로 풀고 있거든? 자기 질문 다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새로 보낸 사람 있나? 수연이는 안녕하세요를 쳐가지고 눌러봐야 보여. 써놔야겠다. 자, 다음 988. 아, 나왔죠. 여러분, 이거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되시기 전까지는 이 2차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뭔가 근의 위치를 추적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자기가 내신 잘 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는 그냥 외우세요. 한 판 쪽 3개는 좀 기억해요.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이 3개는 좀 기억하세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중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을 때 세타의 값의 범위는 단 세타는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 돌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자, 근의 위치를 추적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f의 x로 준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근을 구할 수 없고 함수를 그려서 근을 추적하는 거야. x축이 걸릴 거야. 두 근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라고 보면 1이 어디 있어야 될까? 요 가운데 이제 1이 있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어버버버 하고 계시면 안 되고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구나 이렇게 문제를 그냥 푸시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기억 잘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수학상에서 두 근의 위치 판단을 할 때 두 근을 1보다 작게 만들거나 두 근을 1보다 크게 만들거나 두 근 사이에 1이 있게 만들거나 이런 애들이 있거든. 두 근 사이에 1을 있게 만드는 게 원래 제일 쉬웠었어. 뭐만 따지면 되는데 이것만 따지면 되니까. 그렇죠? 판별식은 왜 안 볼까요? 어차피 함수값 하나를 음수로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x축으로 뻗어나가면서 양쪽에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판별식 같은 건 안 보는 거야. 자, 1을 넣으세요.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4코사인 제곱 세타가 1보다 커야 되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네. 맞죠? 자, 제곱 지우면서 4분의 1보다 커야 되네. 자, 제곱 지우면서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는 거 괜찮아요? 갑시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비교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가해니까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단 작아야 되죠. 이해돼요? 갑시다.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곳. 코사인이 2분의 1인 x 좌표값이 2분의 1인 두 동경을 그려놓고 어디에요? 이 부분이죠. 여기가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곳.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곳.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동경 두 개 그려놓고 이 부분 맞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를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 줬습니다.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 줬어요. 요렇게. 그럼 이 오른쪽 부분은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왼쪽 부분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오른쪽 부분은 답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60도부터 60도까지 이렇게 쓰시는 거야. 어쨌든 2번이고요. 989번은 너무 똑같아서 안 할게요. 넘기세요. 자,
94번을 볼 건데 여기는 지금 숙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잠깐 봅시다. 깨끗하네. 왜 안 했어? 너 왜 이거 질문 안 했어? 저요?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이거 질문 없잖아요. 왜 이거 두 개는 질문 안 했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럼 너는 그동안 그런 경험이 많았을 거 아니야? 다 풀었어? 풀긴 했어요. 알았어. 아니 몇 번까지? 아니, 다윤이 몇 번까지 풀려 있어? 저 풀긴 했는데 듬성듬성 돼 있어. 듬성듬성 돼 있어? 이따가 한번 보자. 너도 이제 일요일에 한번 와야 돼, 다윤아. 너 왜 깨끗해? 질문 저번 시간에 잘 보내지 않았나? 저번 시간 걸 안 했나? 못. 알았어. 뭘 안 할게. 겁먹지 마. 오케이. 둘은 우리 잘 하고 있고 평소에. 너는 다 맞췄어? 잠깐만 볼게. 그래. 넌 여기 안 돼 있어? 아이패드에 들었어. 패드에? 채점도? 이것도 체크해놨네. 이거는 왜 책에 풀려 있을까? 알았어. 자, 봅시다, 일단. 두 개 할게요. 993, 994. 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두 개 하겠습니다. 993. 뭐 어때? 들어오셔 그냥. 아니야. 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세타 값의 범위가 저렇게 된대요. 얘들아 994만 할게요. 어려운 게 아니었네요. 항상 성립한대. 그쵸? 그럼 내 이제 fx를 띄워야 될 거 아니야. 붕. 맞죠? 근데 이제 이걸 그릴 수가 없어요. 이 코사인 x를 가지고 막 난리를 쳐놨으니까 이번에는 코사인들이 개수가 아니잖아. 그치? 코사인 x를 뭘로? t로 치환을 해서 2차 함수로 볼 건데요. 지금 문제에서 각도 x의 범위가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으니까 모든 실수니까 코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겠지? 요렇게. 자, 그러면은 좌변이 어떻게 바뀌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p 마이너스 2로 바뀌고 얘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야. 자, 얘를 ft로 보시고 그려주시면 되지. 짠! 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아시겠어? t가 몇? 3. 자, 그럼 또 붕 띄워야 되니까 내가 판별식을 음수로 만들면 되겠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지금 t 범위가 어디야? 그렇지, 여러분. 치환한 문자들은 항상 범위를 갖게 되잖아. 물론 안 가질 때도 있지만, 모든 실수일 때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모든 2차 함수를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이 하얀색 부분만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t축 자체가 이렇게 두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어. 이 부분만 양수로 만들면 되니까. 내 말 이해되세요? 또 이렇게 잘려있는 제한된 범위의 문제를 풀 때는 절대부등식을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최대값을 이용하는 거야.
최소값이나. 아시겠어요? 이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찾아요? 1을 넣으세요. 넣어봐요. p-7.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문제에서 0보다 크거나 같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럼 p는 최소값이 몇일까? 7이고 3번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판별식이 사라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수고하셨고 나머지들은 됐습니다. 자, 시험 봅시다. 바로 봐도 되죠? 지금 35분이야. 8시 25분까지 딱 볼게요. 근데 시간이 아주 널널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쉬워요. 빨리 갔다 와. 자, 40분부터 볼게요. 화장실 갔다 와요. 자, 1번은 뭐 정석으로는 파이분의 180이라고 배웠지만 그냥 이걸 180으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낫고요. 54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도 그냥 맞추시면 되는 거죠. 2세타가 3, 4분면 각이니까 잘 가두신 다음에 1호타 나누시면 이제 2, 4, 4분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것도 좀 빠르게 푸셔야 되죠. 일치하면 이제 바퀴수 차이가 나는 거니까 6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짝수파이다. 5세타가 될 수 있는 건 2.5파이부터 5파이까지니까 4파이까지. 자,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 4번도 여러분 그냥 말만 길지 이게 이제 우리 마플 시너지에서 많이 풀어본 유형이거든요. 이제 와이퍼로 닦는 부분 넓이가 2100파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안 닦이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좀 짧지만 작은 반지름 20알로 주고 큰 반지름 이제 80으로 주시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2분의 1 R제곱 세타를 빼서 이 부분 부채 모양 넓이 여기 2100파이라는 거죠. 양변에 3배 해주시면은 6400 마이너스 R제곱이 6300이 됩니다. 그래서 R이 10이에요. R이 10이라는 거는 이제 요 길이는 70이라는 거지. 요 길이, PQ 길이는 70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4대 3만 사용하시면 돼. 그냥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푸시면 되는 거고. OC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40은 아니고 10 더해서 50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됐죠? 다음 뭐 5번 약간 특이했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별거 아닙니다. 얘도. 자, a, b고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인데 a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1사분면의 점, 얘는 4사분면의 점이에요. OP, OQ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1, 세타2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1이랑 탄젠트 세타2가 더해져서 0이 된대.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개의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 어딘가에 A, B가 있는 거고 여기 어딘가에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답은 내드릴게요. 사인 세타 1 구하는 거야. 사인 세타 1. 지금 여기서는 사인 세타 1이 a분의 b고, 자,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 2가 a 제곱분의 마이너스 2b 제곱이겠지. 근데 얘네가 같진 않고 부호를 바꿔주면 같아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a 하나 떼고, 그다음 bb 하나 떼주면, a는 2b구나. 그래서 얘가 2b예요. 그럼 밑변 길이랑 높이가 2배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이쪽은 루트 5b일 거고, 이 상태로 사인 세타 1 구해주시면 2번이야. 되겠죠? 넘기시고요. 자, 6번은 볼 게 없어서 안 볼게요. 자, 7번 뭐 잠깐 보시면 얘는 뭐 풀이법이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일단 문제에서 준 거 통분부터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나요?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양변을 제곱 한번 하시고, 그럼 ESC가 1, SC가 2분의 1이 나와서 일단 분모는 끝이 나죠. 64분의 1이겠지.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인 거 알고 계시니까 이걸로 사인 4승 플러스 코사인 4승도 찾고, 그 다음 얘네 둘을 곱해서 사인 6승 더하기 코사인 6승도 찾으시면 돼. 되겠어? 되겠어? 자, 얘는 제곱의 합 마이너스 찌꺼기 2개로 찾을 수 있고요. 자,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이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인 4승 플러스 코사인 4승이 2분의 1이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사인 6승 더하기 사인 4승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 코사인 4승에 코사인 6승이 나오는데 요게 또 2분의 1인 거겠죠. 되겠어요?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하시던 거지. 자, 얘네 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묶어주면 남는 게 사인 제곱 하나 코사인 제곱 하나가 남아. 근데 이거 1이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계산 결과 4분의 1이 되죠. 요게. 그래서 계산을 잘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16이죠. 됐어요? 오케이. 넘겨보시고 8번 시간이 좀 걸리셨을 건데 뭐 틀린 것만 한번 봅시다. 4번이거든요. 자, 4번 보면 이 1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나 일단 분모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자고요. 자, 1 사인 제곱에 1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세타가 들어있어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 사인 제곱 세타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1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을 지울 테니까 1 플러스 사인 제곱이 남아. 얘는 아니에요. 4번 틀렸고 나머지도 비슷하죠. 자, 9번 볼 거 없고요. 10번 볼 거 없습니다. 내리시고요. 11번도 여러분들 쉽게 냈어요. 왜냐면 다 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부호 판단을 안 하셔도 되잖아. 맞죠? 그래서 맞추시면 되는 거라 11번도 안 풀게. 12번을 잠깐 보지 뭐. 우리가 이제 서 있고 누워 있고로 배웠으니까 이런 변환이 좀 빠르시면 남들보다 좀 유리한 거거든. 자, 가볼게요. 변해야 되고 4, 4분면에서 양수. 안 변해야 되고 4, 4분면에서 양수. 변해야 되고 1, 4분면에서 양수.
자, 변해야 되고 4, 4분면에서 음수. 자, 안 변해야 되고 4, 4분면에서 음수. 그럼 여기 플러스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x까지 합쳐서 플러스 사인 x가 되겠지. 되세요? 그 다음에 변해야 되고 2, 4분면에서 양수. 싹 전개하시면 됩니다. 5번이죠. 됐죠? 틀리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13번은 조금 빠르게 풀 수 있고, 요거, 이제는 여러분들 좀 선택해서 푸시면 좋은데, 뭐냐면, 그 평행이동 관점이 위험하니까, C 같은 거 찾을 때, 이제 함수값으로 하기로 했지. 맞아요? 자, 이제 와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내가 평행이동량이 보여. 그럴 수도 있잖아.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럼 평행이동량으로 하셔도 돼. 자, 잘 들어봐요. 진폭 전체가 6이니까 또 진동의 중심이 3이니까 이런 D는 3이 되는 거고 이 진폭 보시고 A 맞추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기가 몇으로 보이시죠? 4분의 12, 즉 3으로 보이지. 그러면 이 파이를 x의 개수인 b로 나눈 결과가 3이어야 되는 거니까 b가 3분의 2파이. 이제 여기까지 빠르게 잡히셔야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C 찾으실 때 평행이동량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x축에 이런 최대값이 걸리는 애들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C가 뭐죠? 0과 1 사이의 값이고 얘는 지금 얼만큼 평행이동된 거죠?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된 거지. 그래서 요게 평행이동량이구나 보시면 그냥 C가 4분의 3이야. 아시겠어? 물론 이제 뭐 마이너스 4분의 3,6 같은 걸 대입하셔서 C를 구하셔도 되고 알아서 하시는 거야. 싹 곱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4, 15, 16, 17을 틀린 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예? 뭐라고요? 넌 왜 애들을 기만하죠? 넌 잘 봤잖아요. 네? 여러분 봤죠? 이게 얘 스타일이고 인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얘들아, 미안해. 여러분 속지 마요. 아시겠어요? 얘 인성이 이래요. 저번 시간에 진짜 못 봤을 땐 조용히 하고 있다가 오늘 좀 봤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대는 거예요. 자, 여기 사인 x 그래프가 이제 주기의 장단질이 안 쳐져 있으니까 2파이가 이제 주기들이겠지. 그럼 이제 이런 데는 4분의 3주기인 곳이니까 아직 자기가 잘 안 되면 이렇게 4분의 1주기씩 나누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그냥 바로 알아야겠지. 그냥 A와 B의 중간이 지금 몇 파이야? 2분의 3파이니까 A 플러스 B가 3파이. 중점의 2배 하라 그랬지. B 플러스 C는 여기 중점을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주기 차이 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파이를 더한 값인 2분의 7파이가 중점일 거니까 7파이야. 4개 싹 더하시면 되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시험에 나왔을 때. 됐죠? 그 다음에 15번. 이거 왜 틀린 분들이 많죠? 이게 각도가 60분법으로 다 써져 있는데도. 볼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걸 틀린다. 이번 시험 희망이 없어요. 봐요. 속도를 잘 보세요. 자, 120도 Y축이 붙어 있는 거니까 Y값이 클 거야. 2분의 루트 3이고요. 150도 X축에 붙어 있는 각이니까 Y값이 짧을 거야. 2분의 1이고 2, 4분면이고. 315도 4, 4분면이고 정확히 가르는 각이죠. 절반으로. 2분의 루트이고 마이너스야. 자, 2를 떼주시고 오른쪽 거 계산합시다. 자, 코사인 135도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각이니까 2분의 루트이고 2, 4분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 X축에 붙어있는, 아니, Y축에 붙어있는 각이니까 X값은 짧고 마이너스. 그러면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10도. 저기 X축에 붙어있는 각이고 X값은 클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마이너스. 여기서 뭐 부호 판단을 좀 실수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양수를 주고 20 빼버리면 쉽죠. 루트 3분의 분모는 똑같으니까 1 두개 마이너스 루트 2 두개. 그럼 위에 루트 3 달릴 거니까 루트 3 달아주시면 되고.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답이 뭐가 계산 이렇지? 예? 예? 아, 여기가 없다고요? 아, 됐죠? 됐어요? 예,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1번 있죠? 너무 아쉬운 일이야. 그리고 16번은 심지어 되게 최근에 풀지 않았어요, 우리 이거? 그쵸? 어떤 특징이 있었어? 그치, A랑 C가 뭔가 파이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인, 예를 들어 이쪽이 120도면 이쪽이 60도인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쪽이 뭐 80도면 뭐 이쪽이 110도인 뭐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각들은 뭐가 같고 뭐가 달라요? 사인만 같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들은 부호가 반대야. 그냥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였어요. 그럼 사인은 이렇게 A랑 C랑 빼면 없어질 거고 B랑 D도 부호가 반대여서 없어질 거라 기억이 맞고, 코사인은 그런 성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각도도 이상하게 만져놨지. A랑 B랑 만들어 놓고 C랑 D랑 만들어 놨죠. 이런 건 뭘, 0은 안 돼. 왜? 되니 이거? 그래, 미안해. 조금 풀어볼게요. 아, 그치. 코사인이랑 코사인 C랑 더하면 어떻게 돼? 0 되고요. 코사인 B랑 코사인 D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0 돼서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런 거 틀리면.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탄젠트는 원래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플러스 탄젠트 C, 플러스 탄젠트 D로 나왔으면 얘네 둘이 지워지고 얘네 둘이 지워졌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17번 같은 건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했죠. 이거 다 풀으셔서 제 풀이가 이해는 되실 거라 제가 좀 빠르게 그냥 쓱 보고 넘길게요. 얘 코사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코사인 제곱일 거고, 이쪽을 1 코사인 제곱,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라는 상수만 남아있겠네. 그냥 바로 t로 잡아서 축 코사인 세타가 뭐 2분의 1인 거 잡아주시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들 뭐 t라고 푸셨겠지만 여기 t가 마이너스 1인 곳이 최소겠네. 그래서 아마 0이랑 4분의 9 나오셨나요? 되겠어?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번 안 해도 되지만 좀 할게.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점수들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자, 1차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쪽을 1 사인 제곱으로, 자, 지워주시고 사인 넘겨주면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는 0이 되죠. 뭐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쉽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사인 x는 0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 사실 팔 아파요. 이건 안 써도 돼, 그지? 그럼 0 되는 각도 뭐죠? 촥 해가지고 누워있는 각도들. 아이, 잘 봤으니까 0, 파이, 2파이, 3파이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저기서는 파이랑 2파이밖에 안 되겠네. 19번 보시죠.
얘도 이제 최근에 했던 건데 중요했던 포인트는 아시죠? 몇 컴마 1에서 만날 때 그 끝점 교점 개수를 조심하자. 근데 얘는 그런 함정도 없죠. 자, sin 파이 x는 주기가 2야. 근데 내가 이 함수를 몇 가지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왜죠?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4일 때 함수값이 1이니까. 그치?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나는 순간을 조사해서 그리기로 했어. 기억나실 거야. 자, 그럼 사인을 진동 주시고 또 이쪽도 진동 해서 4주기 주시면 이렇게 4분의 1x가 지나가니까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되죠? 끝. 20분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20분도 기초야, 기초. 이거 못 푸시면 안 돼. 여러분 기껏해야 수학 1이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 그럼 얘들아, 더하거나 빼서 2분의 파이가 되거나 더하거나 빼서 파이가 되도록 각변환이 되도록 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직 베이비들이라서 각도가 바뀌어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아시겠습니까? 얘네 둘을 빼거나 더해보시면 특성이 나옵니다. 근데 x가 지워져야 보통 특성이 나오거든. 요 큰 각에서 작은 각 한번 빼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기초. 각도를 뺐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더 해봐요. 2분의 파이가 됐죠. 2분의 파이가 됐지. 두 각은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야. 누구를 알파로 주는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이제 얘를 알파로 줄 거예요. 왜냐면 알파 범위가 이 각이 더 찾기 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변하지. 그 다음 코사인 이쪽 각도는 뭐라고 쓰면 돼? 더해서 2분의 파이, 아니 뭐였지? 빼서 2분의 파이가 됐던 거죠. 빼서 2분의 파이가 됐던 거지. 빼서 2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으시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요. 괜찮겠어? 그럼 이제 변환이 다 되지. 얘는 뭐니? 서 있네. 맞아? 몇 사분면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4사분면. 그래서 변하면서 본 안 바뀝니다. 자, 사인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도 바꿔줘야겠지.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는 거야. 자,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알파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1이라는 상수는 부호를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조심해야겠지? 부등호 뒤집어 주시고. 되겠어요? 되겠죠? 이제 여기서 그냥 쭉 푸시면 되지. 여기서부터 뭐 1도 아니지. 인수분해 잘 하고. 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동경상이 이제 어디냐면 x가 아니라 알파. 사실 이쪽은 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2분의 1인 동경 딱 그려놓고 어디에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만큼이지. 맞아? 근데 알파를 돌려야 된다는 사실 집중을 하는 거야. 알파 범위를 보셔야 돼요. 알파가 뭐였어? x 플러스 6분의 파이. 얘는 최소 6분의 파이일 거고 최대 6분의 13파이고 빵꾸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각도 알파를 돌리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색깔 하나 더. (6분의 13파이까지) 돌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출발해보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노란색들을 읽어줄 거야. 그럼 알파가 처음에 0도일 때는 일단 근이 돼요. 0도랜다, 미안해. 6분의 파이일 때는 근이 돼요. 그리고 돌다가 150도부터
2파이까지 또 6분의 13파이까지 다 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야. 6분의 13파이는 이제 문제에서 빼놨으니까 나도 빼는 거고. 근데 알파가 뭐였죠? x 플러스 6분의 파이였죠. 알파가 뭐였죠? x 플러스 6분의 파이였죠. 이제 6분의 파이씩 다 빼시면 됩니다. 여기선 x가 0이고요. 6분의 파이 덜어주면 6분의 4파이. 여기서 6분의 파이 덜어주면 2파이. 자, 이렇게 답이 잡히는 거고 a-b 플러스 c를 하시면 되죠. 요거 계산하시면 돼. 5번인가요? 맞추신 분? 맞추신 분? 맞추신 분? 아예 손 들어줘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잘했어. 알겠죠? 마플 시너지에 이 유형이 있습니다. 심지어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21번이랑 22번은 오늘 가장 최근에 배운, 그죠? 그런 것들이죠. 뭐, 보긴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이거는 두근을 몇보다 크게 만들거나 몇보다 작게 만들거나 두근 사이 몇을 끼우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라서 함수값도 안 써도 되거든. 그냥 좀 더 간단한 판별식이랑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끝나요. 자, 서로 다른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판별식 열심히 써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써서 실근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두근의 합 8코사인 세타 양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두근의 곱 24사인 세타 양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 그럼 얘 연립하기 일단 쉽죠. 코사인이랑 사인이 둘 다 0 되는 사분면, 면에 코사인이랑 사인이 둘 다 양수되는 사분면, 1사분면. 근데 둘 다 0은 되면 안 되니까 0도도 안 되겠고 2분의 파이도 안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풀어내시면 되는 거야. 일단 8로 나눠주고,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줘서 2 곱해주시면, 자, 또 부호 바꾸면서 뒤집읍시다. 그럼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 사인 세타 플러스 2, 4이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쪽은 안 봐도 되겠지? 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이젠 각도가 훅 하고 잡혀야지. 그죠? 근데 1사분면만 보시는 거니까 0도부터. 그렇지. 아니, 가인이 너가 있잖아. 내가 괜히 서울대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야. 너는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애야. 멘탈만 좀 잡아봐. 뭐 어쩌라는 거지? 자, 여기 봐요. 알파가 0이고 베타가 30도야. 자, 그 다음에 22번도 너무 쉬웠어요. 특히 오늘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아, 코사인들이 주인공인지, 이런 식으로 코사인들이 주인공인지, 아니면 코사인들이 계수 역할을 하는지 잘 보시고.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죠? 이건 2차 함수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띄우시면 되는 거지. 맞죠? 판별식으로 그냥 끝낼게요. 이런 거는. 쌤, 뭐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x는 그냥 모든 실수인 거지. 그지? 다 띄우는 거지. 그냥 판별식 음수로 만들면 되죠. 저 2차 함수가 허근 같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뭐 풀 것도 없어서 제가 그냥 암산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럼 또 여기도 볼 거 없죠. 그죠?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거?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거. 쫙 펼쳐가지고, 으악! 이렇게 해야지, 이제 바로. 그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돌리는 거니까,
60도부터 300도까지 돌리시면 되겠네. 2번입니다. 2번. 됐어요? 됐죠? 난이도는 이제 최고 난이도는 시험보다 쉽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시험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약간 헤비한 문제들이 있었죠. 시간 걸리는 애들 많이 넣어놨어. 잘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쉬운 거야. 그치? 봐봐. 뭐 죄다 풀어봤던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주시면 돼. 자, 4월 1일에 알겠어? 오늘부터 스텝 2, 3도 이제 풀어오실 거고. 스텝 2, 3 풀면서 스텝 1들 복습 잘 하시고 디테일을 키우시는 거야. 그리고 4월 12일부터는 다시 기초로 돌아갈 겁니다. 2주 동안 심화학습, 남은 심화학습 빡세게 해봅시다. 지수하고 스텝 2, 3 펴세요. 자, 여기 스텝 2, 3부터는 이제 슬슬 되는 분, 안 되는 분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가 정규 숙제를 해오기가 힘들어. 그래도 심화 수업은 해야 돼요. 왠지 아실 거야. 이젠 아실 거야. 그러면 자기가 숙제를 하기 힘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스텝 2, 3는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만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스텝 1들은 복습을 잘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기 혹시 빠진 문제가 있다면 스텝 1을 다 채우시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거 풀이하고 뭐 시간이 약간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소단원 2, 로그, 소단원 3, 사격 로그에 스텝 2, 3가 숙제로 나갈 거야. 미리 얘기할게. 그럼 여러분들은 소단원 2, 소단원 3 복습이 되어 있으시면 되겠지.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요. 전투적으로 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 또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주변 기출 문제들로 시험 볼 거예요. 뭐라고요? 네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응. 예? 갔다 와. 갔다 와. 뭐 여기서 지를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내가 문제를 어디다 놨냐. 여기 있다. 수린이는 일요일날 나랑 약속한 대로 이번 주 공부 잘하고, 알겠지? 그리고 일요일에 또 오고. 자, 108번부터 보실까요? 108번, 108번 맞네. 뭐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스텝 2는 1, 2, 3단계가 있으니까 일단 1, 2, 3단계를 한번 해보자. 네, 얘들아, 일단 이런 유형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 정도만 가이드라인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어. 중학교 때 배웠던,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같은 걸 이용하는, 얘네 값이 잡히면 뭔가 제곱하거나 변형을 이용해서 2x-2x 잡고 3x-3x 잡고 이런 유형이 하나 있었고, 이런 거 기억나니? 위아래다가 그치, 이게 뭐 3-4x고 3-2x니까 위아래다가 3, 4x 같은 걸 곱해서 지수를 다 적어도 0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푸는, 그러니까 이런 복습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 특히 저한테 배우신 분들일수록 54번부터 57번, 그 다음에 68번부터 74번,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아시겠어? 그리고 가운데 껴있는 유형 9번이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들인 거죠. 58번부터가. 맞아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갑시다. 자, 얘네가 3의 2x고, 뭔가 3 하나 꺼내져 있고, 3의 x고, 뭐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양변을 3x, 3x, 3x로 나누면, 자, 이런 식이 돼요. 괜찮죠? 그러면,
역수 형태의 합이 잡힙니다. 이거 넘기면서 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지수.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9의 x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는 뭐니? 3의 2x 더하기 3 마이너스 2x로 볼 수 있으니까 얘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을 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는 거지. 제곱 전 애들의 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몇 개? 2개. 자기가 이게 어색하시면 이 공식을 이 문제에서 준 힌트를 제곱해서 찾을 수도 있고. 오케이. 자, 어쨌든 계산해 주시면 9-6인가요? 그래서 얘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를 찾은 거고 9-6이니까 9-2구나? 얘로 또 81x 더하기 81-x를 찾는 거지. 어떻게? 이 친구 제곱 전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7 들어오면 49-2니까 47이죠. 자, 이렇게 끝내시는 문제. 되겠죠? 내가 이게 답이 없네. 자, 그 다음 109번 봅시다.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복습해 주시면 되는 거야? 유형 5번이죠. 아주 핫한 유형이었고 46번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 저랑 간결하게 푸는 연습 많이 했어요. 그리고 45번이 질문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멘트 하면서 갈게요. 아니면 위에다가 문제 번호를 좀 써놓든가. 연계되는. 고2 모의고사 단골 문제야. 고3에서도 나오고. 자, 보세요. 루트 2분의 n이 또 세제곱근 루트 3n이 모두 양의 정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n은 있잖아. 일단 2를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2의 배수가 돼야 되고 루트 밖으로 깔끔하게 나오려면요. 어떤 수의 제곱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는 건 여러분들 중3 때 됐어요. 다음, 얘가 양의 정수가 되려면은 n은 3을 지워야 되니까 3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세제곱, 잘했어요. 세제곱이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1, 2, 3, 4 같은 거 넣어가면서 겹치는 숫자 찾으시면 돼요. 됐네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n이 다 똑같잖아. 그럼 이 정보들을 조합해보면 n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적어도 2랑 3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적절한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적절한 숫자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6제곱이면 되지 않겠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넣어가지고 찾으면 돼. 근데 숫자가 꽤 크면은 좀 오래 걸릴걸?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좀 읽어볼게. 얘네들이 n을 이렇게 잡아놨구나. 그죠? 그럼 PQ 조건을 구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2는 이거 문제가 좀 안 좋네요.
내가 쓰긴 쓸 건데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놨을 것 같아. 아, 둘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요. 자, P는요, 2도 지우고, 어디 갔노? 이 2도 하나 지우고, 자기 자신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돼. 그러면 이 하나 지웠을 때 자기 자신이 짝수니까 루트 밖으로 잘 나올 수 있겠지. 그쵸? 그 다음 Q는요. 그냥 자기 자신이 짝수면 됩니다. 그럼 싹 나올 수 있으니까. 이 K, 이 M이라고 쓸까? L이라고 쓸게. 자, K, L은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요? 3단계만 풀 거면은 1, 2단계 필요 없지만은 지금 일단 표현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n의 세제곱근이 양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PQ의 조건. 이 2의 지수랑 3의 지수의 조건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P는 뭐면 될까? 그냥 3의 배수면 돼요. 그럼 2는 밖으로 깔끔하게 나올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 Q는요. 3을 하나 지우고 자기 자신의 지수가 3의 배수여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돼. 자, 요래 쓰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 뭐라고 했냐면 1단계, 2단계를 이용해서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숫자를 넣어가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P의 정체는 홀수면서 3의 배수여야 되니까, 맞아요? 제일 작은 게 뭐죠? 더 있어. 더 작은 거. 3 있어요, 3. 자, 그 다음에 Q의 정체는 짝수이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니까 2는 안 되지. 2는 3n 플러스 2 형태죠. 안 되죠. 자, 짝수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뭐가 있을까요? 4가 있죠. 답은 2, 3승, 3, 4승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은 제가 어떻게 드릴 거냐면은 여러분 2세개, 3세개 있으면 뭔지 아세요? 6세개 뭔지 아세요? 너네 어릴 때 주사위 3번 안 던져봤니? 그 경우에서 알지 않아요? 6세개. 그치. 여기다가 3배 하시면 돼. 됐죠? 648인 것 같죠? 648. 심수님 왜 수업 들으면서 입맛 다시죠? 자, 110번. 요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루트 안쪽을 하나씩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에 4승하는 그 유형 기억나세요? 왜 다 나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죠? 그렇죠. 67번 써놓으시면 되겠지. 으악. 우리 공부 많이 했어, 그지, 얘들아? 아이고, 지우개 한 개도 없다.
근데 제가 어떤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 같냐면 이게 서술형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보기를 보는 거야. 보기를 보면 아마 루트들이 다 벗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완전 제곱식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라는 감을 잡으셔야 된다 그랬지. 자, 안쪽 a제곱 마이너스 1부터 갑시다. a제곱은요 4분의 위에 거 제곱하면 되지. 얘 제곱하면 지수가 뭐가 될까? 그렇지, 지수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 가운데에 2배의 a, b라는 찌꺼기가 남잖아. 근데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 빼기 1 할 거거든. 그럼 위에는 빼기 몇으로 올라올까? 그렇죠. 그럼 4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1. 뭔가 가운데 찌꺼기의 부호가 바뀌는 느낌이니까 얘는 분자 쪽을 차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왜 이렇게 바꿔놨냐? 이제 루트 달고 또 a 더해야 되니까. 여기다 루트 달면 어떻게 되겠니? 2분의 3 6승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분의 1 되겠지. 부호 판단을 해서 꺼낸 거야. 지금 이게 양수니까 루트 쓰면 그대로 나올 거야. 그지? 여기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a. a의 정체가 뭐였죠? 저거였죠. 그러면 그냥 분모만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지. 되겠어요? 그래. 그럼 분자 쪽이 2 곱하기 3의 6분의 1승, 그 다음 분모 2 달려 있으니까 지워지고요. 여기다 12승 하면 3제곱이 되겠네. 왜? 아니야? 하여튼 이렇게 스텝 2는 앞에 있는 스텝 1들에서 중요한 유형들을 이용해서 서술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풀 수 있고요. 자, 스텝 3 봅시다. 여기 일단 질문이 많아. 내가 최대한 풀 거야, 최대한. 자, 일단 111부터 가자. 111부터 갑시다. 정말 좋은 문제들 많아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굉장히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 들 거야. 자, 실수 t에 대하여, 실수 x에 대하여 t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를 만족시키는 실수 t의 개수를 fx라고 할 때. 자, fx가 뭐라고? 실수 t의 개수. 아시겠어요? 갑시다.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f-3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x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0 되지. 그럼 t제곱은 0이야. t 몇 나오니? 그럼 t 몇 개야? 1개. 그 f-3은 1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결국 이런 거야. t가 제곱을 벗기면서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에 뭔가 제곱근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사실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본 거야. 맞아요? 합답형 문제의 기억은 뭔가 문제에서 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주잖아. 니은 봅시다. fx는 2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무슨 얘기야? 실수 t를 찾았더니 몇 개? 2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가 뭘까? 양수가 되면 되는 거죠. 맞아? 이런 거잖아. t제곱이 어떤 양수가 되면 t가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이 9보다 작아야 되지. 바로 풀어보시겠어? 제곱 치우고 풀마 루트 달면 4. 그렇지. 자, 이 사이에 정수 x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5개 맞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이거 맞았었나? 자, 그러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서 ft는 뭐야? fx는 미안. 2. 그쵸?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3일 때 fx는 뭐였어요?
1. x가 3일 때 fx도 몇일까? 왜? 이쪽이 계속 0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하나 물어볼게. 여기 있는 숫자가 음수가 되면 얘들아 t는 몇 개 나올까? 없는 거죠. 맞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가 음수인 x값 범위 한번 구해볼까요? x제곱이 9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때 fx가 뭐라고? 0. 자, 정보를 조합해 볼게. fx는 이렇게 생긴 거야. x값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일 때는 2. x값이 마이너스 3 또는 3일 때는 1. 그 다음 x값이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작고 3보다 클 때는 0.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랑 3일 때 1. 여기다가 점을 찍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고 3보다 클 때 0. 자, 이게 fx야. 여러분 이런 함수 저랑 보신 적 있죠? 기억 속에서 사라졌겠지만 어떤 함수인지 보여드려요? 너는 여기 fx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어. 오케이? 우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이런 문장 보신 적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면서. 내가 보여줄게. x제곱 플러스 3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거 맞지? 맞아? 내가 물어볼게. t가 1이야. t가 1이야. 오케이? 그럼 교점 몇 개야? 0개죠. 맞아? 그럼 t가 3보다 작아. 그러면 y는 t라는 상수함수 이 밑에서 이렇게 노는 거지. 그럼 gt는 계속 몇이에요? 0. t가 3일 때 gt는 몇이야? 1이야. 맞아요? t가 3보다 커지면 상수함수가 어디로 올라와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때 교점 개수는 몇 개예요? 이 gt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t가 3보다 작을 때는 0이고 t가 3일 때 1이고 t가 2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면 몇? 2야. 이 교점 함수라고 불러. 이 교점 함수를 좌표 평면에 그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런 뉘앙스의 느낌인 거예요, 문제 자체가. GT를 잘 조사해서 그리는.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안 하시면 수능을 못 봐요. 아니, 볼 수는 있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자, y는 x제곱은 두 점에서 만나는지 봅시다. y는 x제곱 어떻게 그리는 거야? 그리면 되죠? 1,1하고 2,4를 지나는 1,1하고 2,4를 지나는 이런 게 이제 y는 x제곱 함수니까 몇 점에서 만나시는 걸 볼 수가 있어? 두 점에서 만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1번은 답이 5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집에서 여러분들 요거 꼭 한번 다시 보세요. 요렇게 fx를 물리적으로 조사해서 그리는 거야. 113번. 자,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쓸 거 있으면 쓰시고 지울게. 자, 천천히 설명할게. 잘 들어.
자, 좌표 평면에서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n이, 자, 여기까지 읽었어.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 y는 n이 있는데, 아, 오, 잘한다. 그렇지. 2보다 크구나. 2, 3, 4겠다. 이런 느낌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n이라 하자. an이 뭐야? 뭔가 n에 대한 식.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의 식인 거지. 맞죠? a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라지 fn이라고 할 때 f2, f3, f4부터 해가지고 f20까지 구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천천히. 자, y는 n과 y는 x 플러스 2 제곱의 교점 x좌표가, 교점 x좌표 맞죠? an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큰 곳에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려볼게요. y 스케일은 적절히 제가 줄여가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리죠. 자, 마이너스 2,0을 꼭지점으로 갖는 함수지. 그 그래프를 오른쪽만 올릴 거야. 1일 때는 한 칸 올라올 거고, 뭔가 0일 때는 4칸 올라올 거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되세요? 자, 그럼 여기 몇이라고? 4. 알겠어? 그냥 찍어 본 거야. 이렇게 y는 n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는 봐야 되잖아. 자, 그럼 잘 들어. n이 만약에 2야. 2야. 그럼 y는 x, y는 2가 어디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네? 교점 어디예요? 맞지? 그럼 A2는? 음수야. 자, 이것만 보면 돼. 아니, 교점 여기 있잖아. 여기 A2로 배. 알겠어? n이 3이야. n이 3이면. 또 직선 이렇게 지나가겠지. 교점 어디 잡혀? 여기 잡히지. 이게 A3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럼 A3도 뭐야? A4는요? 그렇지. y는 4랑 만나는 점은 딱 0이지. A5부터는 다 뭘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자, 이제 봐요. a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겠대요. 이제 f2부터 시작해갖고 조사를 할 거야. 알겠어? 아마 이 두 개만 더 조사하면 끝일 거예요. 왜냐면 n제곱근이라는 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f2는 뭐라고? a2의 2제곱근. 근데 a2가 뭐야 지금? 너네 음수 제곱근 있어? 없어. a3 뭐야? 음수. 너네 음수의 세제곱근? 없어요. f4 구할 거야. a4의 4제곱근. 0의 4제곱근. 하나, 0 하나. 그죠? 1! 그죠? 음수해야 돼. 나도 집에 가고 싶나 봐. 음수의 세제곱근 몇 개? 한 개. 모든 수의 세제곱근 다 하나지. 모든 수의. 다음에. 자, A5가 양수야. 양수의 5제곱근. AN의 N제곱근 이해하시죠? A5의 5제곱근. 몇 개? 한 개. A6 양수의 짝제곱근 몇 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성이 생기겠네. 맞죠? 5, 6. 커플로 3. 다음. 7, 8. 커플로 3. 여기 몇 커플 만들어져요? 우리 연습 정말 많이 했지? 잘했어. 왜? 왠지 얘기해 볼까? 20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소리 들릴 것 같아. 5 빼고 1 더하면 얘네가 몇 개인지 만들어지니까 16개니까 그게 8커플이겠다. 그지? 맞아요? 잘했어. 3이 8커플. 몇? 24. 거기에다가 1, 1 딱 더해서 26인 거고요. 자, 요런 문제의 풀이가 사실 제 전공입니다.
나는 원래 수능 전문 강사였으니까 빨리 니들이랑 이런 문제 푸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진짜 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뭐 이렇게 막 쉽게 푼 건 아니야. 왜냐면 문제를 이해하는 연습을 시켜야 돼서. 됐어요?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113번 굉장히 괜찮은 문제였어. 수고했고요. 자, 숙제 어디까지야? 아니야, 정확히 문제 번호를 줄게요. 자, 잘 들으세요. 자, 220번부터 243번까지 하고요. (301부터) (318까지고) 자, 여기 첫 번째 숙제. 자, 두 번째는 이제 챕터 1, 챕터 2, 챕터 3 복습이야. 근데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게 잘 안 풀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오늘 푼 거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풀어준 거 복습하고 이걸 중점적으로 하시라고. 둘은 프린트 드린 거 잘 풀어오시고 끝.